가격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주가 왜 이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성균 배터리 다이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호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연일 대외적인 악재도 있는데 주가는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2차 전지 기업의 주가는 반등의 계기를 아직 맞지 못한 것 같아서 2차 전지에 묻어두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생각했었던 방향과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FP 배터리가 이렇게 클 줄을 몰랐는데 한국 회사들이 LFP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시장은 바뀌는데 따라갈 수는 없었고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유로 이제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좀 힘을 많이 실었던 미국에서 IRA를 변경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술 트렌드도 변화했고 그리고 정책적인 기조도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대응 역량이 좀 거기에 미진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기술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 구도다 이렇게 봐도 2차 전지는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에 비해 요즘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우선 기술 포트폴리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시장이 바뀌면 그에 맞는 기술을 빠르게 제시하면서 시장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사실 3원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3원계 이외의 시장의 그 기술에 그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 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을 못했던 것도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즉 시장이 필요한,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최고야라고 좀 너무 강하게 믿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LFP 이게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기술 체계를 더 우리가 공고히 해가면서 다음 기회를 엿봐야 되는 건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 그 배터리 업계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장이 주도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다양한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좀 늦긴 했지만 예. 한국 회사들도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MR이라든가 관련된 전구체, 관련 소재 기술도 있고요. 4680 원통형 셀이라든가 각형 폼팩터 같은 새로운 형식의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좀 더 다양하게 제품을 내면서 저희 제품을 사가시죠라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 좀 더 중요한 거는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인데요. 예. 공급망이 사실 중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근데 미국에 특히 장사를 하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급망 개척을 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터리 시장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는 어차피 배터리 전문 제작 업체가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건데 네.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를 우리가 납품받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꼭 LFP로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주행 거리가 얼마고 안전성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인데 그거를 어떤 방식의 배터리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네. 3원계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이 3원계가 훨씬 LFP보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더 부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3원계 개발해서 그걸로 쭉 치고 나가면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예, 결국은 이제 성능과 가격이고요. 예. 가성비인데요. 네. 가성비를 보통 요구를 하고 이제 주행 거리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거나 충전 시간 얼마가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양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 그걸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또 이제 가격이 따라붙죠. 그렇겠죠. 성능 좋은데 비싼 물건을 팔 것인가 아니면 성능은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괜찮은
그런 물건을 팔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삼원계 쪽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예. 그냥 한 가지 카드밖에 없었던 게 좀 문제였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요구에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상품군이 너무나도 단촐했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1위의 배터리 기업인 CATL에서 요즘 소듐 배터리 이걸 내놨다는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지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소듐이라기보다는 이제 나트륨이라고 해야 좀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예. 있고 언론 보도에는 보통 소금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소금에 이제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도 잔뜩 들어 있는 우리가 매일 먹는 나트륨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예. 얼마나 싸지겠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듐 배터리가 가지고 가성비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쌀 수는 있는데요. 얘는 같은 부피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쪽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시장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이건 전기차보다는 예. 전기 스쿠터 많이 있거든요. 전기 스쿠터 쪽은 꽤 괜찮을 수 있고요. 예.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도 꽤 유용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CATL에서 이번에 출시한 소듐 배터리 역시도 제품군을 다양화해서 배터리에 대한 스펙을 다양한 요구로 요구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또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점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과 중국과의 배터리 격차가, 기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중국 배터리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공급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장을 벌크로 생산할 수 있게끔 공장을 지었고,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런 궁극적인 고민도 있어요. 네, 결국은 중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대한 위치까지 오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데요. 중국도 이거 1, 2년 사이에 만든 건 아니고요. 한 20년 넘게 공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1, 2년 안에 다 따라잡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시작이 광산이거든요. 예. 광산은 저기 뭐 있다 해서 파고 내년부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릴 거고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면은 10년 후에 나오고 내년에 시작하면 11년 후에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늦게라도 시작을 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보면 중국은 공급망부터, 그러니까 전 단계 공정부터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까지 일괄 공정을 자체 생태계 안에 구현을 해놨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취약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10년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뒤쪽에 이제 광분은 어디서 가지고 왔고 예. 그거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원료로 만드는 일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광산 개발까지 해서 앞으로 한 10년, 10년, 15년 사이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채워 나가면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산업 내 입지는 탄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아직 중국의 경쟁과 그 상황 속에서 우위에 점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어려운 지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시드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보조금 많이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걸로 투자를 대규모 해놨는데 요즘 또 미국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투자도 더 해야 되고 확보해야 될 기술도 많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요?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업 자체의 역량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이제 자원 개발 내지는 통상 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맡아줘야 될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자원 개발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힘도 실어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주겠다는 보조금 관련해서 법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법규는 이제 보통 IRA라고 알려진 법이고요. 한 2년 됐네요. 예. 그때 입법이 됐는데 지금 미국도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표결을 대결 중인데 상원에서 이 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 기준으로 보면은 자동차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과 거기 들어간 배터리를 생산할 때 주는 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기차 살 때 주는 보조금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생산할 때 주는 보조금은 원래 2032년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하원법 기준은 31년까지로 한 해 줄어드는 걸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보도에 따르면은 그 1년 줄이는 것도 안 할 거다. 그냥 원래대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네. 뭐 최종화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법 개정 같은 경우에 뭐 보조금이 없어지는데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다른 나라는 잘 보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있는데 거기 한국에 유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특정 중국 회사들을 찍어서 예. 여기 건 쓰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전반의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는 좀 기대만 못하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뭐 캐즘이라고 하는 수요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처음에 나왔었던 전기차들은 좀 비쌌죠. 그렇죠. 비싼데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산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보다 싼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가격이 소비자가 사는 가격 기준으로 한 3만 달러대, 미국에는 3만 달러, 한국에서는 한 3, 4천만 원 이 정도 되는 전기차. 괜찮은 전기차들이 여러 모델이 나와 있고 예.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 되면 전기차 판매가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충전 인프라도 좀 늘릴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에 대해서 저는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EV3 같은 경우 기아에서 이제 예. 생산을 하는데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고 있어요. 굉장히 잘 팔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캐스퍼 EV 역시 팔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GM이 이제 작년 요맘때쯤에 우리는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신모델을 막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GM 전기차 판매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약하지만 네. 나중에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변화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건 분명 기회 요인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 시장마저 또 중국에 뺏길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중국 배터리 업계라든가 전기차 업계에 악재 같은 거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쪽의 악재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들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미국은 놔두고요. 유럽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중국이 이제 작년에 내수 기준으로 새로 팔리는 차의 반이 신에너지 차로 네. 채워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중국 회사들이 유럽 쪽으로 전기차 수출을 엄청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런데 생각만큼 쭉쭉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 시장을 그냥 내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잘 팔려야 중국 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할 텐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영향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얼마 전에 가격을 좀 많이 내렸거든요. 예. 그랬다가 경고를 한번 먹었죠. 예. 그런 짓 하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갑자기 가격을 내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예. 생각만큼 잘 안 팔리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은 중국에게 우리 자동차 시장들 내주지 않겠다. 특히 전기차를 포함해서요. 그런 관점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2차 전지라든가 중국의 전기차가 그들 시장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국의 2차 전지 업체와 한국의 전기 자동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거기에 있는 밸류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야 조금 더 괜찮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분명히 시장은 하고 있어요.
시작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만 가지고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하긴 그러니까요. ESS 이쪽 분야에서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널리 보급이 되면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빨리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조사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드 맥킨지라는 이쪽에 좀 배터리 쪽 네. 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시장 규모는 작년에 한 38기가와트 시 정도 되는데 2026년 내년이죠. 한 50 정도 해서 꽤 빠르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전기차 시장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네. 50기가와트면은 전기차 한 80만 대 정도 분량.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성장은 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이쪽도 좀 더 빠른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기회 요인들이 잠재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꿈틀꿈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2차 전지에 투자했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런 호재들이 조금 꿈틀꿈틀 되는 게 주가까지 이어져서 주주들이 좀 언제쯤 웃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지금 결국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수렴한다고 할 때 그 실적이 좋아져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실적이 이렇게 호전으로 돌아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응하고 뭐 다음날 또 빠지고 하는 좀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실적 숫자가 찍힐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도 거기에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기 시작한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 예. 아까 뭐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라든가 중국이 생각보다 장사 못하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미국에서 GM인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예. 그런 회사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네. 그 긍정적인 신호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조금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2차 전지 붐이 있었을 때 많은 회사들이 2차 전지에서 다음 먹거리를 찾으려고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아마 시장에서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2차 전지에 다시 본격적인 봄이 오면 좀 옥석이 가려지는 진통은 있을까요? 일단 이 시장에서 먼저 성장을 했었던 중국의 사례를 들자면 예. 거기 있는 회사들은 다 돈 벌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아. 특히 LFP 양극재 하는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1, 2, 한 4위 하는 회사들이 다 상장 회사인데 예. 그 실적 보면은 간신히 돈을 못 버는 수준을 벗어났거나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예.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볼 필요는 있으나 결국은 이 시장은 어쨌든 우상향하는 시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도래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이런 시장이 또 2차 전지에 또 한번 판을 키우는 그런 시장으로 봐도 될까요? 휴머노이드는 굉장히 잠재성이 크죠. 아직은 이제 이 시장이 얼마나 클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혹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크기 예. 이 로봇인데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뭐 한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삼원계가 조금 유리한 경우가 많고 지금 여러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는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된다면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휴머노이드 쪽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꼭 필요한 게 배터리인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꼭 주도권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임성균 배터리 다이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